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합 단원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전에 집합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이 뭐라고 했었죠? 집합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이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대상은 뭐가 되죠? 원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원소, 나열법이 있었고요. 조건, 제시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이 뭔지를 배웠으면은 집합과 관련된 기호들도 배웠죠. 바로 집합의 포함기호, 그 다음에 원소의 포함기호, 그 다음에 가장 집합의 최소 단위인 공집합 기호, 그 다음에 집합들을 연산할 수 있는 기호들도 배웠습니다. 합집합 기호, 교집합 기호, 여집합 기호, 차집합 기호.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기호들이 뭐였는지도 복습하고 이 기호들이 연계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내가 제대로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에는 동그라미표, 집합이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시오. 이 문제는 그 수학적인 집합이 되는 기준을 아냐 모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1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다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인구수 100만 명 이상인 도시, 이하인 도시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집합이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우리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안경을 썼냐 안 썼냐는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작은 짝수의 모임. 짝수의 모임은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작은도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숫자보다 작은 숫자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5인 자연수의 모임. 1의 자리 숫자가 5인 자연수라면 5, 15, 105, 25 등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아래에 있는 두 집합은 현재 조건 제시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어진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14의 약수는 1, 2, 7, 1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은 1, 2, 7, 14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는 0.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해가 원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은 x 빼기 4는 0이 됩니다. 즉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가 4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항 관계를 아래에 부분 집합을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두 집합을 포항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똑같이 원소 나열법으로 양쪽 다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B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3, 5, 7 이런 무수히 많은 홀수들을 포함을 있겠죠. 그럼 집합 1번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3, 5가 있고 나머지 7, 9, 점점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는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이 A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1, 2,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당연히 집합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자면 B 집합의 2, 4인 원소는 A 집합 안에 들어가고 1은 A 집합에 들어가지만 B의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위치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집합은 집합 P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합집합을 아는지, 교집합을 아는지, 여집합을 아는지, 차집합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집합과 A 집합, B 집합 이 세 집합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은 문제를 조금 더 풀기 쉽겠죠? 일단 집합 P에 있는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1, 2, 3, 4, 6, 12가 되겠죠? 세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집합이 있고 A 집합이 있고 이 두 집합을 아우르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이때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를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은 뭐뭐가 있죠? 2와 3이 있기 때문에 2,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집합의 A 원소들은 5, 7, 11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집합 B 집합들은 1, 4, 6, 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지금 1부터 12 중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뭐가 있죠? 8, 9, 10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의 집합의 원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합집합 P는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겠죠? 1, 2, 3, 4, 5, 6, 7, 11, 12.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이 바깥에 있는 8, 9, 10 빼고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 교집합 P는 2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A의 여집합은 A 집합이 2, 3, 5, 7, 11을 제외한 모든 원소이기 때문에 1, 4, 6, 8, 9, 10, 12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 빼기 B는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5, 7, 11이 되겠네요. 문제 5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 중에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서로소가 뭐였었죠? A와 어떤 집합 B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B 집합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뭐가 있죠? 체크를 해볼게요. A, D, E. 그러면 집합 B는 B, C를 원소로 가질 수 있는 집합이겠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 된다면은 집합 BC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은 뭐가 있죠? 공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C 집합이 있고 BC가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서 이렇게 풀었지만 만약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에 2서 BC의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2의 2승을 계산해서 총 4가지 이런 식으로 개수만 구할 때는 부분 집합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도 풀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 X는 공집합이고 B 합 X는 B집합일 때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아래에 있는 두 조건을 해석하기 전에 집합 A와 집합 P의 원소가 무엇인지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의 약수는 1과 5가 되겠죠. 그리고 집합 B의 원소는 10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5, 10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A교 X가 공집합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두 집합이 서로 소라는 거죠. 즉, X에는 1과 5를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B합집합 X를 구해보니 B집합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X의 모든 원소들이 B집합 안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합 X는 1, 2, 5, 10 중에서 1, 5는 되지 않기 때문에 2와 10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소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2의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총 4가지입니다. 문제 7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6개,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3개, A 빼기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개일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의 조건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구하는 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자, 이때 각 칸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A 빼기 B의 집합의 원소가 9개란 말은 여기 반달 안에 부분에 원소의 개수가 9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교집합 부분의 원소는 몇 개가 되겠죠? A 집합의 총 원소의 개수가 16개라 했으니까 16 빼기 9는 7개가 됩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이 B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3개라고 했죠. 그럼 13개 중에 교집합의 부분 7개를 빼면은 총 몇 개가 나오겠죠? 6개가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 이 반달 부분의 원소는 6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구하는 거는 A 합집합 B의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총 원소의 개수는 9 더하기 7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2개입니다. 문제 8번.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세 집합 A2, A3, A5에 대하여 아래의 연산을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2의 배수의 원소들 50까지 있겠죠? 3의 배수의 원소들 이 원소들의 합집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 5 이 집합의 양쪽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거는 출제 의도가 아니겠죠? 한번 출제 의도를 추측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집합의 연산 기호를 보면은 여러분이 분배 법칙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분배 법칙을 떠올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죠? A의 5, A2의 교집합 그리고 A의 5, A의 3의 교집합 두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A5 교집합 A2는 무엇을 의미하죠?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기 때문에 10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5와 A3의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아래는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없습니다. 10, 20, 30, 40, 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15는 15, 30, 45가 되겠네요. 그러면 두 집합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죠? 10, 15,
20, 30, 40, 45,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원소들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7개가 됩니다. 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교 B의 여집합은 1과 5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A교 B의 전체의 여집합은 1, 2, 4, 5, 6, 8, 10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집합 A를 구하시오입니다. 그러면 일단 집합 U의 원소는 1부터 10까지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집합 연소, 집합의 그 연산 기호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 B 있을 때 첫 번째 A교 B의 여집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A 빼기 B의 집합의 원소입니다. 즉, 이 부분의 원소로 여기 있는 원소는 1과 5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교 B의 여집합이란 말은 이 집합에서 1, 2, 4, 5, 6, 8, 10이 아닌 원소들 뭐가 있죠? 전체 집합에서 3, 7, 9의 원소들은 A교 B의 원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의 원소는 3, 7, 9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당연히 1, 3, 5, 7,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래에서 A교 B의 여집합이 가지는 수학적인 의미,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교 B의 여집합이 차집합을 나타낸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졌을 때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집합 U와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를 확인을 하면은 문제를 풀기 쉬워지겠죠? 3에서 총 14. 그러니까 2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 6, 9, 점점점점 해서 24까지 38, 24이기 때문에 총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는 18의 약수이므로 1, 2, 3, 6, 9, 18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체크해서 확인을 해도 되지만
이걸 보고 우리는 드 모르간 법칙을 생각하면은 문제를 조금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집합은 A 교 B의 여집합과 똑같겠죠?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A교 B의 원소의 개수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교 B의 원소는 B의 집합 1, 2, 3, 6, 9, 18에서 3의 배수인 3, 6, 9, 18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되겠네요. 3, 6, 9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 집합의 총 개수는 U의 원소의 개수 빼기 N A교 B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네요. 자, 계산을 하면 24 빼기 4가 돼서 총 20개의 원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좌변의 연산과 우변의 연산이 같은 게 성립함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좌변의 집합을 그려보고 우변의 집합을 그려본 다음에 같다라고 확인을 해도 되지만 이번에 시간에는 제가 좌변의 식을 차집합을 연산 기호를 바꿔서 적어서 우변의 식이 되도록 한번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A 빼기 B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A교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차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B의 여집합에 교집합 B의 C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다 같은 교집합이기 때문에 연산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전에 배운 드 모르간 법칙이 보여야 합니다. 자, 드 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A 교 B 합 C의 전체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어떻죠? 좌변의 식을 계산을 하니 우변의 식이 나왔네요. 이렇게 성립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학교 축제 홍보 포스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안 A, B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A 안을 선택한 학생은 28명이 되고 B 안을 선택한 학생은 35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A 안과 B 안을 모두 택한 학생 수, 즉 A 교집합 B를 만족하는 이 집합의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이 만약에 A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B도 좋다 라고 말을 하면은 A교 B의 숫자가 28명이 되겠죠. 그러면 A교 B의 숫자가 28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명으로 이미 더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A교 B의 최대값은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소값이 될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최소값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의 교집합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일단은 이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 자, 요 식을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A 교 B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두 집합에서 A 합 B가 최대한 커져야 한다. 즉,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적은 숫자를 빼니까 합집합의 숫자는 최대한 커지겠죠. 그러면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 50명 모두가 안을 택한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합집합이 50명이 될 때인데 이 숫자를 한번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A 안을 선택한 학생은 28명, B 안을 택한 학생은 35명. 그리고 NA교 B는 어떻게 되죠?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일단 아마 50일 때가 최소값이 될 건데 일단 부등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교 B는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13명입니다. 즉,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가능한 집합의 상태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집합은 짝수인 원소를 가지고 있고 A 합집합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계산하면 X는 홀수인 소수들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됩니다. 이때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집합 B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를 예측해서 그리면 나오는 집합 B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아래에 이 집합을 연산 기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A 합집합 B에서 빼기 A의 집합이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B 빼기 A의 집합을 의미하는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일단 와닿지 않는 분은 밑에 일단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테니까 한번 그동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의 원소를 그리고 집합 B를 그리고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부분을 예측하려고 했는데 아까 A 합집합 B에서 A를 뺐단 말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이 부분이 됩니다. 그죠? 합집합 중에 A의 원소를 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홀수인 소수의 원소들은 어떻게 되겠죠? 홀수인 소수는 먼저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5, 7이 무조건 됩니다.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집합의 원소는 짝수인 원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2, 4, 6, 8,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이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부분이 어떤 원소가 남아있죠? 1과 9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라고 했습니다. 최대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1과 9가 둘 다 A 집합에 들어가면은 최대 개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집합 B는 어떻게 되죠? 1, 3, 5, 7, 9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14번입니다.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은 아니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여사건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의 배수인 원소들의 집합을 A라고 하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집합을 원소라고 B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사건의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가 되죠? 99개가 됩니다. 1부터 99까지. 그리고 A 집합의 원소는 몇 개일까요? 자, 7, 14, 21, 점점점 98까지 가능합니다. 98은 7 곱하기 14가 되므로 총 A의 원소의 개수는 14개가 됩니다. 그럼 B의 집합의 원소도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3이 되고 8이 되고 13이 되고 18이 되고 이렇게 점점점 가면은 결국에는 98이 가장 큰 원소가 되겠네요. 98은 100 빼기 2로 해서 98이 되고 100은 5 곱하기 20에서 숫자가 나오므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총 2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바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바는 원소의 개수인데 7의 배수도 아니고 B의 집합도 아니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보고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드모르간 법칙이죠.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은 이 집합은 A 합 P의 여집합이 되므로 원소의 개수는 바로 구하자면은 전체 집합 빼기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바는
A 합 B의 원소의 개수인데 A 합 B를 구하려고 하니까 원소의 개수가 조금 많죠? 14개랑 20개 중에서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N A 교 B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네요. 자, A 교 B의 원소는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면은 28이 일단 보이네요. 8로 끝나거나 3으로 끝나는 숫자 중에 7의 배수가 되는 거를 골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98이 되고 그 다음에 63이 되고 28이 되고 총 3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 빼기 교집합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식은 정리를 하면은 전체 집합 99 빼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31이 되므로 총 구하는 원소의 개수는 68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아니라는 말을 보고 여사건을 생각해서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단원 문제 푼다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